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주식과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일주일은 거의 뭐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패닉 상태에 빠져 계실 텐데 저세상으로 갈 뻔한 증시가 그래도 금요일에 심폐소생술로 이제 응급처치는 해놨어요. 제가 주식 경제 관련해서 카톡방이 한 10개 넘게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친목구로 들어가 있는 방 빼고 4개 방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기엔 좀 강도가 세고 싸움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고 뭐 주도했던 인간들은 이제 방장에 의해서 다 강퇴당하고 뭐 그랬었는데 카톡방은 다르지만 싸움의 주제는 다 비슷했어요. 정치 얘기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정부 뭐하고 있냐? 공매도 일시적으로 금지라도 시켜라. 대책 없다고 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라는 입장과 주식이 떨어지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하냐? 지가 투자해놓고 왜 정부 탓하냐? 공매도 금지시킬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팽팽하게 뭐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면 이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심해요. 이 나스닥도 만만치 않은데 코스닥이 1위, 코스피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쳐들어온 거냐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시면 2008년 이후에 코스피의 월간 하락폭 중에서 지금이 역대급입니다. 이제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니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1위고 2위가 현재예요, 지금. 그러니까 3위가 2020년 3월 이게 코로나 시국인데 이거 좀 약간 왜곡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더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면서 월봉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오고 이제 4위가 2011년 8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로 뭐 증시가 한번 휘청였었죠. 뭐 이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한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들끼리 수익률 대결을 하는 건데 6월 달 한 달 동안 뭐 3주 동안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종목을 추천하고 단순하게 그 종목의 등락률을 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200%가 넘어요. 뭐 엄청나죠. 이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뭐 사실 말 다 했죠. 뭐 이거 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전문가가 이 모양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오죽할까요? 아무튼 주식시장이 이런 역대급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신용, 미수, 스탁론, CFD 반대 매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이제 멘탈이 붕괴된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좌가 붕괴된 분들은 더 많고.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면 이거 멘탈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를 저도 나름 정리해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하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럼 정말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증시보다 유독 약한 이유, 한국의 하락폭이 이렇게 큰 게 정말 정부 탓도 있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건 정부 탓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 시장만 하락이 유독 심한 이유, 역대급으로 나온 반대매매 때문일 수도 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증시 펀더멘탈이 유난히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 탓도 분명히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윤석열의 스탠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올 초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에 왔었어요. 짐 로저스는 1월 달에 이재명 후보와 영상으로 대담을 했고 윤석열과는 2월 달에 국힘당 당사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정말 저는 역대급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한국 증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짐 로저스가 지금 한국은 흥미로운 국가다. 내가 좋아하는 나라다. 통일이 되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런 스탠스로 말을 해요. 보통 이런 대화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선 후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 그러냐. 우리나라 좋게 봐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 또는 어떤 산업을 좋게 보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야 정상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 근거나 이런 게 있냐?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 미친 거죠. 안보 리스크가 크다. 아직도 북한이 휴전선에서 군사를 주둔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 대화는 정확히 반대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안보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러면 이제 한국의 대선 후보가 딱 나서서 아닙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건데 정확히 정반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는 인간이 저러고 있는지 저는 의아했는데 근데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됐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답과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만약 외신에 이 짐 로저스와 윤석열의 인터뷰가 보도되어 나갔다면 이 인터뷰를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봤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런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런 인간이 대통령인데 저라도 안 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3프로TV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뭐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 하면서 이 정도면 둘의 경제인식, 상식이 판가름 난 거 아니냐라는 평이 나돌았고 이재명 쪽으로 여론이 많이 기우는 듯 했는데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어요. 참 깝깝한 노릇이죠. 만약에 경제 상황, 주식시장에 민감한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들, 증시 폭락에 이렇게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무관심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역시 대선 레이스 중에 미국의 더힐이라는 경제지의 최승환 교수님이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존재입니다. 선제 타격, 사드 배치 등의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이 그 존재 자체로 한국에는 리스크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미국의 전문가들도 윤석열의 무책임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아니 20분도 아니고 20시간이 지나서 대응사격을 하는 건 또 뭔가요? 그게 대응인가요? 그렇게 늦게 할 거면 왜 했나 모르겠어요. 분위기만 안 좋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미사일값만 날린 꼴이죠.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달아 연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7차인데 6차 핵실험은 언제였냐? 2017년이었어요. 정확히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인데 핵실험하고 끝나니까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다, 북한의 저자세를 취했다 어쩐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적어도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대북 리스크 하나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안 좋게 끝나서 저도 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역대 정부 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봉합했던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뭐 대북 확성기다, 목함지뢰다 시끄러울 때마다 주식시장 폭락하고 출렁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마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 재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역시 만약에 해외 투자자라면 또 큰 자금을 굴리는 뭐 해외 펀드 매니저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서로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한다고 뉴스 내보내고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안한데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투기 자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안전하게 큰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 하나하나를 한 개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언제 폭락할지 모를 악재를 안고 있는 테마주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중 실어서 베팅할 거예요? 나라도 안 하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국내 주식 하락에 윤석열이 과연 영향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언론의 설레발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은 보수 편향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 9대1 정도, 많이 쳐도 한 8대2 정도로 보수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주식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만약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난리통에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어떻고 유가 급등이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주식시장 폭락이 어떻고 언론에서 연일 난리가 났을걸요. 언론들이 나서서 정보를 물어뜯고 핥히고 아주 그냥 가관이었을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19년 일본과 외교 무역 마찰이 있을 때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와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일부 부품과 소재를 수출 안 하겠다고 먼저 태클을 건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언론들 어땠나요? 그때 당시 국힘당 의원들 스탠스 어땠어요? 당시 당대표였던 나경원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의 우방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 마라. 문재인 정부가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했다. 이런 워딩을 남발했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어요. 당대표라는 인간이. 언론들도 일본 편을 드는 입장을 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깠어요. 이 상황에서 이 미친 것들이. 요소수 부족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대책 안 세우고 뭐 했냐?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죠. 이런 사태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대응 잘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무역 마찰 때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소재들 국산화에 성공했고 요소수 사태도 우리와 다르게 금방 잘 극복하고 어느샌가 사라졌죠. 요소수 테마주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언론들 어때요? 일부 언론들이 주식시장의 심각함, 경제 상황의 심각함을 다루기는 하죠. 근데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 보셨나요? 거의 없죠. 언론들이 이렇게 해야 될 보도를 안 하고 대통령 영화 본 얘기, 빵 처먹는 얘기, 영부인 빨아주는 얘기, 한동훈 패션 얘기, 오늘은 또 한동훈이 바나나 우유 들고 출근한 걸 뉴스라고 올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깝깝합니다. 이것도 지금 기사라고 또.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야 대통령실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빠른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 보도만 보면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태평성대예요. 뭐 이런 언론이 다 있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도 윤석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지 맘대로 할 인간이에요.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야 시끌시끌하게 좀 분위기 몰아가야 여론도 움직이고 그래야 대통령실에서 신경이라도 좀 쓰죠. 물가는 오르고 국가 경제 상황이 시급한데 내놓는 대책 한번 보세요. 법인세 인하하겠답니다. 그것도 국내 상위 0.01%의 기업들, 대기업들만 혜택 보는 정책이에요. 이 외에도 대기업들만 박수칠 내용의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뭐래요? 기업이 잘 돼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 법인세 인하에서 그 부족한 세수는 당연히 서민들이 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깝깝하죠.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듯 보여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언론들이 경제가 이 모양인데 정부 뭐하냐? 유가 상승, 물가 급등 안 잡냐? 주식 떨어지는데 정부 손 놓고 있냐? 난리가 났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부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뭐라도 대책을 내놓게 돼 있어요. 증시안정기금을 투입하든 공매도 일시적 제한 조치를 취하든 뭐라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보세요. 언론들이 조용하니까 아무 조치 안 합니다. 지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6월 28일쯤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답니다. 아니, 장난해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빠지고 경제가 위급한데 일주일 뒤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요? 이런 보도 한번 보세요. 변동성이 심화되면 조치를 취하겠대요. 아니 지금보다 어떻게 변동성이 더 커집니까? 내가 물려서 그런 거 좀 흥분하고 있는데 좀 깝깝한 상황인 거죠. 이런 시국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셨죠.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엄청난 쓰레기 같은 명언이 나왔어요. 대책이 없다.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 올라가려던 주식도 내려가겠다 진짜. 아주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좀 열받아서 좀 길어졌어요. 아무튼 서둘러 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하락하든 그걸 정부 탓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난히 저평가 받는 이유,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 방관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명언 제조기 윤석열 대통령님은 말했어요. 지도자가 경제를 안다고 국민들 삶 나아지는 것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만 대통령은 부끄럽다. 주식에 물려서 열받아 있는 이상 에이스였습니다.